회장님 아드님 혈액형이 이상합니다. 다시 검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간이식 수술을 앞둔 재벌그룹 여회장 한서령은 남편 정무원, 장남 정주강과 피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령과 무원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아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유전자 검사로 이어지는 동안 서령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35년 동안 후계자로 키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요? 수술 전날 병원 카페에서 휘청이는 서령을 한 알바생 청년이 조용히 붙잡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35년 전 신생아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서령은 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호텔, 바이오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었고 집안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웬만한 숫자와 사건에는 쉽게 동요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도 서령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무원과 주강을 함께 앉아 가족 중 누가 공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늘 하던 검진의 연장선 정도로 여기려고 했죠. 검사실의 냄새도 간호사의 말투도 서령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의사는 서령만 불렀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진료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었죠. 회장님, 아드님 혈액형이 이상합니다. 다시 검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짧은 문장이 서령의 머리를 세게 치는 것 같았습니다. 무원과 서령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조합이 아들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령은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검사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혹시가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강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35년 동안 후계자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내도 무리한 투자를 해도 결국 마지막은 서령이 정리해왔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 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자 서령은 진료실을 나오고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도 회사로도 곧장 갈 수가 없었죠. 결과지가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종이 몇 장일 뿐인데 그 무게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보고서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령의 발길은 병원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하나 주문했지만 잔을 입에 대고도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종이컵 겉을 천천히 훑고 있었고 시선은 옆에 놓인 결과지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사람이 제법 있었습니다. 보호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병원 풍경이었지만 서령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멀리서 나는 소음처럼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음 사이로 요즘 집에서 오르내리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을 줄이셔야죠. 이제 앞으로를 준비하셔야죠. 회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전과 리스크 관리가 반복됐고 회의 자리에서는 회장 개인에게 걸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내려놓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커피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 서령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잔이 살짝 기울었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의자와 바닥 사이가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팔 아래로 따뜻한 감촉이 짧게 받쳐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서령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앞치마에 단정한 머리. 청년은 놀란 눈으로 서령 얼굴을 한번 확인하더니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안기 편한 자세를 만들어줬고 서령이 잔을 놓치지 않도록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게 도왔습니다. 상체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곧 카운터 쪽으로 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서령이 마실 수 있게 시야 안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았고 형식적인 위로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판단하자 짧게 고개만 숙이고 다시 다른 테이블로 돌아가 컵을 치우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서령의 눈길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서령 앞에 서는 얼굴에는 늘 계산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말보다 눈치를 먼저 읽어야 했고 회사에서는 웃는 얼굴 뒤에 어떤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페에서 만난 청년은 그저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장면이 서령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넘기고 다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똑같은 글자였지만 느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종이는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박혔습니다. 35년 전 신생아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을 나왔을 때 서령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 들를까 하는 생각도 잠깐 스쳤지만 오늘만큼은 회의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방 속 결과지는 종이 몇 장인데도 묵직하게 눌러앉아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겉으로 보기엔 평소랑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외출용 구두가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뉴스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식탁은 이미 저녁 세팅이 끝나 있었습니다. 서령이 들어서자 직원이 짧게 상황만 전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났다는 말, 서재에 서류를 가져다 놓았다는 말. 서령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무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바뀌는데 리모컨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동자도 크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낼지 정해놓고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강은 식탁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물잔을 괜히 한 번 더 채우고 식탁 위 작은 것들을 손으로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 듯 서령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걱정하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서령의 표정에서 먼저 답을 읽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이야기는 건강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문장 끝이 이상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의 걱정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들었으니 회사에서 물러나라는 느낌이었죠.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사회가 예민하다는 말, 밖에서 보는 시선이 있다는 말, 안정이 중요하다는 말. 서령은 그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정은 종종 자리를 바꾸자는 말로 이어졌고 대외 신뢰는 결정을 빼앗는 명분이 되곤 했습니다. 주강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후계자라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무언은 더 조용했습니다.
질문이 오면 짧게 답하고 말끝을 길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피검사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꺼내는 순간 이 집의 관계는 한 번에 뒤집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집히는 순간 누군가는 그걸 기회로 잡을 겁니다. 서령은 아직 결론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식사는 끝났지만 대화는 끝나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서령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낼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들은 말이 이 집에서 오가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열자 예전에 적어둔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택을 미루면 누군가 대신 결정한다. 서령은 그 문장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집도 회사도 누군가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는 서령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령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죠. 이런 때일수록 한번 흔들리면 그 흔들림은 소문보다 먼저 번집니다. 서령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지나 로비를 통과하는 동안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사를 더 공손히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빨리 피하는 쪽이었습니다. 서령은 그 차이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비서실로 올라가자 일정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외부 일정이 한두 개 조정으로 바뀌어 있었고 회장실로 들어오는 보고 라인이 평소보다 더 정리돼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서령이 직접 보고받을 만한 자료들이 중간에서 한 번 더 손을 탄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령은 그 한 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령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전 회의 자료에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안정, 리스크 관리, 대외 신뢰. 문장 구조도 비슷했습니다. 회장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예기치 못한 변수를 대비해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지나치게 같은 방향으로만 쌓이면 그건 의견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겁니다. 서령은 보고서를 넘기며 결론을 먼저 봤습니다. 결론은 대개 보고서 맨 끝에 붙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굵게 했는지, 어떤 숫자를 앞에 놓았는지, 어떤 표현을 반복했는지, 그게 결론을 가리킵니다. 오늘 자료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회장이 결정을 직접 다 쥐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게 안전하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 방향을 준비해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서령의 건강이라는 이슈는 그 준비를 꺼내기 좋은 명분이었겠죠. 점심 무렵 이사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형태였습니다. 안건도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 일정 및 운영 방향 공유. 서령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유는 말 그대로 공유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결정을 나누는 자리, 권한을 나누는 자리로 바뀌기 쉬웠습니다. 그날 오후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의도 늘었습니다. 협력사 쪽에서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언론 쪽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서령은 아직 아무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조심했고 집에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령은 그날부터 보고 경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느 자료를 먼저 봤는지, 누가 어떤 문장을 고치는지,
누구의 결제가 유독 빠르게 통과되는지.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숫자보다 흐름입니다.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흐름을 잡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강의 이름이 예전보다 더 자주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후계자라는 이름으로만 묶였는데 오늘은 특정 안건에서 주강 쪽 의견이 참고사항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정식 라인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회의 자리에서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만 정리했죠.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 표정을 정리하는 사람, 펜을 다시 잡는 사람. 누군가는 방금까지 부드럽던 말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서령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벌어지는 건 걱정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요. 서령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 직원들이 보여준 건 서령을 회장 자리에서 밀어내고 새로운 회장으로 바꾸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심은 분명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순간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령이 먼저 판의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령의 자리는 서령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서령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피검사 결과지의 글자만 떠올랐고 눈을 뜨면 집 안에서 오가던 말들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 후계자, 안정.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으로 느껴졌죠.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었어요. 짧은 통화였는데도 서령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마음 졸이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령은 무언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려다 결국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 일은 혼자 확인할 일이 아니었어요. 주강도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말끝이 자꾸 끊겼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억지로 웃을 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VIP 진료실로 안내받는 동안 직원들은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의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을 고르며 시간을 끄는 대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준비한 문장을 읽는 사람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어서 더 날카롭거든요. 의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주강은 서령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그건 무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에 아무 소리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령은 종이에 적힌 글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인데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이해되기 전에 가슴이 먼저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언은 처음엔 웃어보려 했습니다.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능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확인해주는 말이었어요. 무언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령은 그 침묵이 더 거슬렸습니다. 놀란 침묵인지 알고 있던 침묵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얼굴은 차분해 보이는데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이 날 것 같아서요. 서령은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래 있었고 결론을 감정으로 내리지 않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그동안 내 아들이니까로 버텨온 말이 종이 한 장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생 당시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병원 쪽에서도 오래된 자료를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신생아 바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요. 서령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35년 전 정신없는 병실, 사인을 요구하던 목소리, 아이는 건강합니다라는 말, 그 뒤로는 기억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령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서령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집 안에서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서령에게 보이던 모습들, 집에서 느껴지던 말의 의미, 주강 주변에 붙어 있던 사람들, 모든 것이 이 결과 하나로 더 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서령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강이 아니라면 내 친아들은 누구일까? 서령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질문을 마음속으로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서령의 머릿속에 며칠 전에 갔던 병원 카페가 스쳤습니다. 말없이 물을 갖다 놓고 돌아서던 청년의 뒷모습,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던 얼굴. 서령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얼굴이 우연히 남은 게 아니었단 것을요. 서령은 무언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도 오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강에게는 아직 유전자 검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안에서 확정되지 않은 말은 곧장 소문으로 굳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강이 알게 되는 순간 집안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서령은 속도를 냈어요. 감정에 기대면 늦습니다. 늦는 순간 누군가가 먼저 사실을 조작하고 그 결론이 진실처럼 굳어집니다. 서령은 회사에서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가장 먼저 잡은 건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35년 전 출산 당시 자료, 신생아실 기록, 간호 기록, 당일 근무표. 서령은 이름이 적힌 문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록을 썼는지, 누구에게 인계됐는지, 어디에서 사인이 끊겼는지, 그런 흔적들이 사건의 진짜 모습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병원 쪽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전사나 이전 자료는 보관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령은 절차로대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협조 요청이 아니라 자료 요구로 바뀌었고 확인 부탁이 아니라 책임 소재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은 결국 오래된 보관 창고에서 박스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냄새가 밴 차트들이 하나둘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자 이상한 지점이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맞는데 표기가 한 번씩 비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인수인계가 적혀야 할 칸이 비어 있고 보호자 확인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도장이 없었습니다. 서령은 그 빈칸이 우연인지 아닌지 많이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빈칸은 늘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급했고, 누군가가 놓쳤고, 누군가가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은 순간을요. 출산 당일 기록에는 응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산모가 몰렸고, 분만이 겹쳤고, 신생아실이 정신없이 돌아갔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령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기억 속 장면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신없는 병실, 빨리 사인하라는 말,
아이는 건강합니다라는 한마디. 그리고 그 뒤로 뚝 끊긴 기억. 서령은 같은 날 태어난 아기 기록을 따로 뽑았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태어난 남자아이 둘. 신생아실 구역이 겹친 흔적.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짧은 시간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온 기록. 그 이동이 너무 짧게 적혀 있었고 그 다음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그 한 줄이 섬뜩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병원 쪽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확인해 보겠다던 말이 어느 순간 가능성이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병원은 그 단어로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수. 하지만 서령에게 실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실수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서령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덮을지 모른 척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무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령은 그 조용함이 계속 걸렸습니다. 몰라서 조용한 건지, 말을 아끼려고 조용한 건지. 서령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었으니까요. 서령은 병원 밖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출생신고가 처리된 경로, 행정기록, 당시 주소지. 그 아이가 자란 집안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산모 이름, 주소 일부.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길이 됩니다. 그러다 서령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쩌면 이미 서령 앞에 한 번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것.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간 얼굴. 카페에서 서령을 붙잡아 주던 청년. 말없이 물을 가져다 놓고 돌아서던 손. 이상하게 오래 남았던 뒷모습. 서령은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다만 퍼즐 조각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기록이 가리키는 곳과 서령의 기억이 가리키는 곳이 이상하게도 같았으니까요. 서령은 그날 밤 서류를 덮으며 짧게 정리했습니다. 주강에게 말하기 전에 친아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그게 무엇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서령은 이제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서령은 기록을 파고드는 동안에도 머릿속 한쪽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말없이 물을 놓고 돌아섰던 청년의 손길이었죠.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서령은 자신이 이런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번만큼은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령은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기록 관리실에서 추가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웠고 비서실에도 최소 인원만 동행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은 가벼울수록 좋았습니다. 무언에게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확인할 게 더 있다고요. 무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탐탁치 않아 하는 걸 서령은 느꼈습니다. 서령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카페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같은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 직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 서령은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물만 받았습니다. 시선을 낮추고 주변을 보았어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검은 앞치마, 단정한 머리, 피곤한 기색이 조금 섞인 얼굴.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눈은 계속 테이블과 카운터를 오갔습니다. 다만 가끔 잠깐씩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주문을 받다가도 창가 쪽을 한번 확인하듯 시선을 돌렸고 그 끝이 서령 쪽으로 스치면 그때마다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령은 그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오는 당황이 아니라
어딘가 불편한 기억을 건드린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령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청년이 물병을 채우러 서령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서령은 그 순간 수첩을 의도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게,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될 정도로만요. 청년이 멈춰 서 수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서령은 수첩을 받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대화를 길게 하면 상대가 경계합니다. 서령은 지금 경계를 깨려는 게 아니라 반응을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청년의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건 추위 때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그 손을 보고 신생아 기록에서 봤던 비어있는 칸을 떠올렸습니다. 청년은 곧 자리를 떠났지만 서령은 그가 뒤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피하려는 사람의 걸음은 늘 한 박자 빠릅니다. 서령은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에 놓인 영수증을 힐끗 봤습니다. 주문표 하단에 직원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겸. 서령은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실에서 받은 서류에서 희미한 산모성 씨와 출생 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퍼즐의 모서리가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비서에게 따로 지시했습니다. 카페 직원 인적사항과 근무 기록, 주소지 확인. 다만 직접 접촉은 금지, 병원 측에 흔적 남기지 말 것. 서령은 이런 지시가 주강에게 냉정하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령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스스로에게 짧게 약속했습니다. 증거를 다 모으기 전엔 아무도 흔들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청년이 정말 그 아이라면 그의 인생을 또다시 누군가의 말로 흔들게 두지 말자고요. 그날 저녁 서령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머릿속에서 이겸이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나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서령은 서재 문을 닫고 병원 서류 사진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출생 시간, 아기 성별, 신생아실 구역, 분만실 기록. 줄과 줄 사이를 대조할수록 한 지점이 자꾸 겹쳤습니다. 누락, 수정, 분실 표시가 모두 같은 시간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서령은 무언에게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쯤에 무언이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귀에 남았습니다. 그때도 병원이 정신없었지. 서령은 그 한마디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도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령은 그 말을 가슴 한쪽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지금은 따지기보다 확인하는 순서가 먼저였습니다. 밤늦게 비서에게서 짧은 보고가 왔습니다. 이겸의 생년월일, 주소지, 최근 근무 이력. 서령은 거기서 한 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생년월일이 주간과 같았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서령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서령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겸이 물을 놓고 돌아서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뒷모습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서령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그의 삶을 들여다보되 그를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요. 서령은 내일 아침 다시 병원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서 한 번 더 지켜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확신이 서령을 다음으로 밀어낼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주강은 아직 유전자 검사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었죠. 서령이 요즘 말을 줄였고 무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처럼 식사가 차려지고 대화도 흘러가는데 중요한 얘기만 딱 비어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강은 그 미묘한 달라짐을 눈치챘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서령이 직접 결론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은 이미 다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보고를 더 단정하게 올렸고 결제서는 더 빨리 정리됐습니다. 언론 대응팀은 평소보다 자주 움직였고 외부 협력사도 안부 전화를 늘렸습니다. 전에는 그저 형식적인 연락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강은 그걸 불쾌해했습니다. 자신이 후계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음을 말하면서도 주강을 중심에 두지 않는 듯한 순간이 보였습니다. 회장실 쪽 일정이 바뀌고 이사회 쪽에서 조용히 부르는 일이 늘었고 주강은 그 자리에 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주강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서령에게 정면으로 묻는 대신 서령 주변부터 잡았습니다. 비서실과 재무라인, 그리고 자신에게 붙어있는 몇몇 임원을 통해 흐름을 확인하려 했죠. 회장님이 요즘 많이 안 좋대? 같은 소문이 돌았고 근거 없는 얘기라고 넘기기엔 너무 빨리 퍼졌습니다. 주강은 그 소문이 누구에게 유리한 방식인지 먼저 계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소문을 필요한 쪽으로 흘립니다. 그리고 주강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먼저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주강의 안전장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룹 돈을 당장 손댈 순 없어도 자신 이름으로 묶인 자금과 자산 흐름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강은 급하게 몇 건의 계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 컨설팅이라는 명목, 해외 법인이라는 핑계. 문서만 보면 그럴듯했지만 결제가 유난히 빨랐습니다. 평소라면 더 검토해야 할 항목들이 순식간에 통과됐습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강에게 잘 보이면 살아남을 거라 믿는 사람들. 서령이 흔들리는 순간 주강이 올라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강에게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무님이 중심을 잡아야 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안에는 거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리와 돈이 오가는 거래요. 주강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정리였고 그 다음엔 준비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점이었습니다. 주강은 자신이 선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먼저 가져갈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였고 더 무리했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만큼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주강은 그 흔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서령이 덮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이 예전처럼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건 덮어주지 않겠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주강은 그 공백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주강은 집에서 무언을 슬쩍 떠봤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저래? 무언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그 정도였습니다. 주강은 그 짧은 답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무언은 평소라면 주강 편을 들어주듯 말을 덧붙이곤 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주강은 그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주강은 그날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령이 말을 꺼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판을 만들겠다고요. 이사회 쪽 인맥을 더 붙이고 자기 편은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요. 주강은 몰랐습니다. 서령이 그 모든 움직임을 모르는 척 보고 있었다는 걸요. 주강이 더 대담해질수록
서령이 잡을 증거도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서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강의 몰락은 진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주강이 스스로 만든 일 때문에 더 빨라질 거라는 걸요. 서령은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뒤부터 가장 무서운 건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에 누군가가 판을 굳혀버리는 거였어요. 회사는 이미 안정이라는 말로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정할지 방향을 만들고 있었고, 주강은 자기 사람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도전에서는 늦는 쪽이 지게 됩니다. 서령은 먼저 틀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수술 전 그룹 운영 점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었죠. 핵심 임원, 이사회 라인, 집안 어른들까지. 이름만 들어도 한성그룹의 중심이 한자리에 모일 구성으로요. 서령은 회의 날짜를 잡고 안건을 정리했습니다. 겉면은 운영 정리였지만 속은 진실 정리였습니다. 누가 어떤 문서를 건드렸는지, 누가 어떤 돈의 흐름을 급하게 밀어붙였는지, 누가 주강을 앞세워 움직였는지. 서령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장씩 종이에 옮겼습니다. 명단이 아니라 지도처럼요. 줄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이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서령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말보다 기록, 기록보다 순서. 감정이 먼저 나가면 그 순간 상대는 회장이 흔들린다고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먼저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흔들립니다. 서령은 그 방식을 회사에서 오래 써왔습니다. 주강 쪽 움직임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계약, 지나치게 빠른 결제,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 서령은 그걸 죄로 먼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묶었습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이렇게 급하게? 왜 하필 이 라인으로? 질문은 증거가 모일수록 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령은 출생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분실 표시가 몰려있던 구간, 사인이 비어있던 칸, 이동 기록이 끊긴 줄. 서령은 그 페이지들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실수라는 말로 덮기엔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은 무언의 침묵과도 겹쳤습니다. 서령은 무언을 아직 정면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묻고 싸우면 집안에서 먼저 새어나갑니다. 서령은 확인이 끝난 뒤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언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말보다 솔직할 테니까요. 그날 밤 서령은 이겸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생년월일, 기록과 겹치는 시간대, 그리고 병원 카페 근무표. 서령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느려졌습니다. 진실은 서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에게 닿아야 끝납니다. 서령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개적인 자리 준비, 참석자 확정, 보안 유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겸에게는 설명하고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요. 서령은 아직 그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진실은 누군가의 발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회의 하루 전 서령은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야근 불이 켜져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령은 책상 위에 서류를 한 장씩 올려놓았습니다. 운영 자료, 자금 흐름, 명단, 그리고 출생 기록. 서령은 그 마지막 페이지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잠시 멈췄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세워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강이 서게 될 것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서령은 서류를 덮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본관 회의실에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수술 전 회사 운영 점검이었고 다들 그 명분에 맞는 얼굴로 앉아 있었죠. 임원들은 보고서를 정리했고 이사회 라인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친척들은 말수를 줄인 채 자리를 지켰고 무언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강도 들어왔습니다. 주강은 이 자리가 결국 다음 후계자를 위해 회장이 정리하는 자리라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될 거라는 확신이 먼저 보였죠. 서령은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운영 보고서를 몇 장 넘기다가 갑자기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이 서령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령이 어떤 종이를 꺼내는지에 따라 오늘의 결론이 달라질 테니까요. 서령은 먼저 건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였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움직였던 사람들의 흐름을 먼저 잘랐습니다. 이사회가 준비해둔 문장들, 임원들이 익숙하게 꺼내려던 표현들, 그 모든 걸 한 번에 멈추게 하려면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서령은 조용히 한 장을 펼쳤습니다. 피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서령은 딱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정 전무는 제 친자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고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뒤늦게 들렸습니다. 주강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해보다 먼저 당황이 올라왔죠. 그 당황이 분노로 바뀌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입이 먼저 열렸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그 정도였죠. 주강은 서령을 노려봤고 동시에 무언을 봤습니다. 무언의 표정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은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령은 그 반응을 보며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5년 전 출산 기록, 신생아실 인수인계,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된 바뀜 가능성. 서령은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록과 사실만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그 방식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반박할 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령은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주강이 급하게 밀어붙인 계약들,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던 구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강 주변으로 붙어있던 라인들, 이름이 직접 적힌 문서들이었습니다. 누가 검토했고, 누가 승인했고, 누가 중간에서 문장을 바꿨는지까지요. 그 순간부터 회의실의 표정이 갈라졌습니다. 주강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몰랐다는 얼굴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먼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령을 걱정하던 말투로 돌아가려 했고, 누군가는 전무님이 판단하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는 모습이었어요. 주강은 점점 더 빨개졌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통제가 무너질 때 나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주강은 자기 자리와 자기 이름이 동시에 흔들리는 걸 처음 겪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전무라고 불리던 그 호칭이 지금은 서령이 던진 한 문장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그제야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고 비서실에 짧게 신호를 줬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돌아갔습니다. 그 문 앞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서령이 병원 카페에서 봤던 얼굴, 이겸이었습니다. 서령은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내기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듣게 될 말이 주강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테니까요. 회의실 문 앞에 선 이겸은 한 발도 앞으로 나오지 못한 채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시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왜 여기서 불리는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죠. 서령은 그 표정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서령은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서령은 먼저 회의의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주강이 밀어붙인 안건은 전부 즉시 보류, 외부로 빠져나간 자금은 회계팀과 법무팀이 즉시 회수 절차에 들어가고 결제 라인에서 규정을 건너뛴 사람들은 전원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까까지 주강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살 길을 찾는 눈이었죠. 하지만 서령은 그 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이사회 쪽을 향해 서류를 보냈습니다. 서명이 찍힌 문서와 변경된 문장, 승인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결제 기록. 누구의 책임인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흐름이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서령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회는 그제야 조용해졌고 회의실의 중심은 다시 서령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강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따지려는 얼굴이었고 그 뒤에는 억울함보다 빼앗긴다는 공포가 더 선명했습니다. 서령은 그 얼굴을 보며 단호해졌습니다. 서령은 마지막으로 이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사람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 대신 조용한 방식으로 꺼냈습니다. 이겸의 출생 기록과 병원 기록을 연결한 문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신생아실 이동 기록. 이겸은 제 친자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다시 한번 멈추게 했습니다. 이겸은 서령을 보다가 무언을 봤습니다. 무언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갑자기 몰려오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얼굴을 누르는 표정이었죠. 서령은 그를 회의실 한가운데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겸의 인생은 그보다 앞서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서령은 회의를 끝냈습니다. 끝낸 뒤 바로 조치를 시작했어요. 법무팀은 주강의 자금 흐름을 묻고 관련 임원들의 접근 권한을 끊었습니다. 감사팀은 결제 라인을 전부 복귀했고 외부 로펌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도 공식 공문이 들어갔습니다. 실수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은 처음으로 서령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령은 그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이 스스로 말하게 두었어요. 침묵이 길수록 말은 더 무거워지니까요. 며칠 뒤 서령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틈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서령이 처음으로 확인한 건 주가가 아니라 이겸의 연락처였습니다. 서령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면 당신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어요. 이겸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35년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주강은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무라는 호칭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서령은 주강의 직함과 실권을 거둬들였고 동시에 최소한의 몫만 남겼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강은 떠밀리듯 뒤로 물러났고 그때부터는 스스로 버텨야 했습니다. 서령은 더 이상 정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서령은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회사는 법과 기록으로 정리하고
가족은 사람의 속도로 정리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진짜로 무너져야 할 건 거짓이었고, 다시 세워야 할 건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이제는 각자가 자기 몫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서령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예전처럼 모든 걸 주려 하기보다 사람부터 챙기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겸은 부담스럽지 않게 병원에 들러 안부를 묻고 서령은 엄마라는 말을 강요하기보다 이겸과 잃어버린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둘은 잃어버린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을 짧게 남겨주시면 그곳에서의 하루도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